강남역 저희가 그 신논현역에서 이면으로 갔고요. 신논현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상권이 여기까지 퍼지진 않았어요. 강남역에서 또 다시 강남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오다가 말았는데, 신논현이 생기면서 신논현까지 상권이 점점 넓어진 거죠. 근데 신논현에서 또 이제 신분당선까지 뚫린다고 하면 신논현역 같은 경우도 좀 상권적인 더 호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강남역 메인 거리는 여기랑 건너편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먹자 상권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들이 낮아요. 여기서 이제 이면도로로 올라가는 이제 오르막길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카페 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강남역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면 테헤란로 건물들하고 섞여있는 유흥도 같이 있고 뭐 모텔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같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권리금 하면 또 손꼽히는 자리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신논현역, 아까 논현역 영동시장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조금 더 대중상권이다 보니까 확실히 공실이 없어요. 또 여기도 2, 3층은 크게 변화 없고 1층만 변화가 크죠. 보통 이제 여기도 이제 권리금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권리금 장사라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쪽에 왔는데 뭐 스타벅스가 이면도로에 저렇게 3개층이 있다라는 게, 면적도 굉장히 땅이 작거든요. 그런데 있다라는 게 강남역의 상권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대변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코코이 찌방 없어졌어요. 여기가 10여 년 전에 외식업 하는 데서는 되게 이슈인 골목이었어요. 맞아요. 그 초입에 있었던 게 코코 이치방이라는 브랜드가 맞아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가장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들 없어졌어요. 되게 충격적이네. 여기 보면 저런 오모야 이렇게 있잖아요. 소형 어떻게 보면 매장인데 저게 분양상가거든요. 저게 한 어느 정도 매가였을 것 같아요. 15. 10년 전에 20억이었어요. 와. 그리고 월세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강남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권인데 확실히 좀 느껴지는 건, 아까 저기 논현역은 술 위주로 형성된 상권이다 보니까 저쪽에 비해서 이제 어쨌든 낮 시간에는 훨씬 활기차죠. 훨씬 활기차고, 근데 저녁 시간에도 더 활기차요. 그래서 과연 저는 그거에 딱 그래요. 확실히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이런 강남역의 많은 수요들이 논현역, 신논현역으로 이전을 할까. 이제 어쨌든 신사역 가로수길에도 신분당선역이 뚫리니까 이게 오히려 강남역이나 이런 신논현이 가로수길로 유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으로 빨대가 이제 반대로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예상을 하기에는 가로수길 쪽으로 더 유입이 될 거예요. 거기가 좀 더 프리미엄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더 컨텐츠가 다양한 가로수길로 어느 정도 유입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논현역이 그거에 영향을 같이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논현역은 오피스나 적잖아요. 이런 게 좀 괜찮을지 몰라도 먹자 상권이나 이런 컨텐츠적인 건 확실히 부족할 것 같아요. 5월달 이후에 다시 한번 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5월달 이거 한번 보시죠. 이쪽에 보니까 특이한 게 있는데, 원더플레이스랑 슈펜이 이면도로에 있어요. 이런 사실 판매 상권 같은 경우는 보통 대로변에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면도로에 있다라는 게 너무 대로변이 비싸니까, 대로변에 공실인 건물들이 있는데 전화해보잖아요. 너네 얼마에 들어오고 싶은지 불러봐. 그거 이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강남역이 또 진짜 그만큼 파워풀하다. 강남역도 대로에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조금 있어요. 있긴 없지 있는데 그 있는 공실들이 굉장히 그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근데 이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좀만 지나면 강남역은 이제 바로 가장 회복이 빠른 상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약간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풀린 타이밍에 들어가면 조금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코로나가 좀 덜 풀린 상태에서 들어가자니 약간 좀 임대료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채워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료 차이가 너무 많이 그게 비싸다는 거죠. 아예 강남역 대로변에 나왔는데 확실히 역시 강남역이죠.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여기 이제 강남역에 가다 보면 우리 B씨가 산 거 어디 갔냐? 저기 저거잖아. 슈. 네, 슈 저거. 슈잖아, 슈. 굳건하네요, 그냥. 코로나 시즌에도 나는 강남이다 이런 걸. 네, 그렇죠. 예. 강남역에는 진짜 강남 사람이 없고 외지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제 강남역 대로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사건들이 형성이 잘 돼 있고, 좀 내려가다가 하나만 더 보고 갈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뉴욕제가하고 뉴욕제가 옆에 있던 A 세컨즈 있던 건물 그 두 개가 나란히 이제 아시바가 쳐져서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대형 건물들 다 상업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물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 1층 임대료 조사를 하니까 얼마 정도 나왔나요? 평당 가격이 네. 300에서 한 700 정도로 300에서 700. 네, 300이 있나요? 300짜리 요즘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그래도 전화해보면 더 불러요. 네. 또 메이저 업체만 안 받아요. 돈이 급하신 분들이 아니라서. 네. 가로수길도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남역 뉴욕제가 뒤쪽에 이제 또 오래된 원래 먹자골목, 여기 또 상업지거든요. 네. 그 지역을 저희가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면도로 들어왔는데 또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여기 또 S라인 빌딩 GT타워 있네요. 너무나 네. 상징적인 건물이라. 건물이죠. 뒤에 보면 삼성이 또 있어요. 삼성타운이죠. 저 건너편 같은 경우. 건너편도 가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건너편은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이 뭐 매각을 한다 어쩐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동안 또 부동산 값이 한 30-40% 또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요즘 보면. 네, 삼성 같은 경우가 저희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상권 같은 경우 오피스 상권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우리는 이제 먹자 상권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는 길에 여기 세븐세븐 블록이라고 건물 이쁘네요.
예전에 그 4, 5년 정도 됐겠다. 그 당시에 이제 강남역에 그 장사를 여러 개 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강남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일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 말고 다른 데서는 장사를 할 일이 없다. 왜요? 그 당시에 내가 컨설팅 할 때 나는 좀 감각적인 부분을 조금 신경 쓰려고 했는데, 무조건 테이블 개수가 많아야 된대. 그냥 테이블 개수 싸움이래 그냥. 어차피 다 차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무조건 차는데.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전 가게가 테이블이 부족해서 갈 곳이 없어서 가득 차기 때문에 평일 매출 싸움이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또 네.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무조건 돈이 된대, 강남역에서 장사를 하면. 근데 강남역에서 장사하려면 사실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본금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만큼 쭉쭉 벌다가 그만 벌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이걸 자기들 라인끼리에서 토스를 해준대. 그래서 이제 강남역을 졸업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표현이네요. 근데 확실히 강남역 같은 데에서 장사하다가 다른 데서 잘 못하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본 싸움인 거지. 여기 원래 1943이었는데. 요새 또 많이 보이네. 신림역에도 대형으로 생겼다고 하더니. 근데 확실히 강남역에 또 여기 이면도로 다시 오면서 여기 완전 저녁 상권이고 밤 상권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공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뭐 간간히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한두 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저녁 상권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또 가다 보면 워낙 유명한 거 있잖아요. 별밤인가 달밤인가, 여기 가장 유명한 곳이랑 삼거리 포차, 이쪽에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녁에 가면 여기 항상 차 쫙 서 있고 이제 사람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 이제 메인 라인까지 왔고요. 강남역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더 설명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강남역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강남역하고 신논현역 오늘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단 확실히 상권의 파워, 논현역, 신논현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워낙 좋다 보니까 아직도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원인이라고 하면 저는 강남역의 복합성을 보고 있어요. 업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들어오시면 네.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음식점, 술집, 못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다음 교통에도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강남역 상권은 아무리 뭐 이렇게 불경기가 되더라도 오히려 잘 헤쳐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동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었던 양대 라이벌 상권 중에 하나였는데, 명동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았던 지역, 네. 여기는 내국인이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에서는 이런 내국인이 많았던 지역들이 확실히 상권이 더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앞으로도 뭐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는 잘 될 텐데, 과연 그 신분당선의 효과가 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역, 강남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사역에서 강남역이 좀 뺏기긴 할 텐데, 그래도 강남역은 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교통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독보적인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인프라가 또 워낙 독보적이니까 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에 워낙에 더 잘 될 것 같고, 또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거는 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너무 이렇게 떨면서 열심히 저희가 방송 촬영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또 만나요.